이번에는 영상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처리도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영상 처리의 가장 핵심은 이미지 엔핸스먼트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처리를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책이고요.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 이것이 거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고요. 나 영상 처리를 좀 공부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인핸스먼트에서 다루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죠. 어떤 노이즈가 있는데요. 이 노이즈를 잘 없애줍니다. 자, 이런 노이즈를 솔트 앤 페퍼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이거 소금 뿌려놓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걸 없애주는 디노이징 기법이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흐릿한 영상인데 좀 쌩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류의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게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입력 영상이 들어왔는데 좀 뿌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를 블러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영상을 변형을 시켜서 다른 영상을 만들었죠. 노이즈가 있는 영상인데 변형을 시켜서 노이즈가 없는 영상을 만들고 선명한 영상을 뿌연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상이 다음과 같이 디지털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표주막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카메라 센서로 담으면 오른쪽과 같이 실제로는 표현되게 되는 거죠. 아주 카메라가 좋으면 더 정밀해지는 거고요. 카메라가 나쁘면 이게 좀 이렇게 계단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화소라고 얘기하고 픽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픽셀이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픽셀 값은 작은 건 0이고 큰 거는 255까지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물론 그 말은 뭐냐면 이 한 픽셀에 8비트가 배정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한 픽셀을 표현하는데 10비트, 12비트, 많게는 16비트까지 그 용량을 크게 가지고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한 픽셀당 8비트를 가져가서 표현 범위가 0에서 255. 이렇게 흰색은 255고요. 이렇게 검은색은 그 값이 0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위치에 이 픽셀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 x, y 좌표에서의 이미지 픽셀 값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컬러 이미지라고 하면 한 픽셀에 대해서 세 개의 값이 있는 겁니다. RGB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고요. 그래서 채널이 세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에서는 보통 가로, 세로, 채널, 위드스, 하이트, 채널, 뎁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넘파이 같은 행렬을 다루는 패키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행렬, 로우 컬럼 이렇게 순서가 오죠. 그래서 영상을 행렬로 다룰 때는 하이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위드스가 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브러리랑 행렬 처리에 기반을 둔 라이브러리는 요게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느 것인지 잘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해보는 영상 처리를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이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모든 값이 255고 가운데 한 픽셀만 0이에요. 그럼 다 하얗고 여기만 새카만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자, 이때 요 새카만 픽셀을
주변의 픽셀과 비슷한 값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 위치에 픽셀 값을 자, 더 범용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위치에 XY 위치에 픽셀 값을 i 다시 다른 값으로 바꾸는 거죠. 예. 식으로는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요 예에서는 224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평균을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픽셀 값들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224.8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소수점까지는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뒷자리 소수점 이하를 떼버리면 244가 되죠. 자, 그러면 이 평균을 구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별거 아니죠. 자, 요 위치가 xy였다라고 하면 이 xy 좌표에서의 i 값을 i 다시 새로운 값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더해야 되겠죠? 이 값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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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다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더하는 것을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위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1, 플러스 2, 밑으로도 플러스 1, 플러스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y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좌표값을 바꾸어 가면서 그 좌표값에서의 픽셀 값들을 다 더합니다. 자, 몇 개를 더하고 있습니까? 자, 25개를 더하고 있죠? 그럼 평균을 내려면 25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쉽게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는 그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까지 이제 식으로 평균을 구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뭐 수학가가 할 일이겠죠. 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자, 이거를 이제 코드로 바꾸는 일이 컴퓨터과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식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코드로만 바꿀 수 있다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예. 평균을 구한다는 아이디어도 내고 그 아이디어가 간단하다면 다음과 같이 식으로도 세우고 자, 이 식을 코드로도 바꿀 수가 있으면 우리의 부가가치는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또 똑같이 이제 그 박스를 그리고 25분의 1씩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이건 요 25분의 1을 요 안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죠. 다 더한 다음에 25분의 1을 곱하나 아니면 요 값에다가 25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25분의 1을 곱하고 그런 다음에 다 더해도 똑같게 나오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픽셀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그 가중치의 값이 다 똑같게 되어 있는 이러한 녀석을 박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까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결과를 낼 때 이렇게 가중치를 똑같게 주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났나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부분을 새로운 값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녀석들은 가중치를 더 높게 주고 이것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좀 낮게, 작게 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이 정도 생각했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일은 여기는 큰 값으로, 주변으로 멀어질수록 작은 값으로 이 웨이트를 채우면 됩니다. 자, 채운 값에 예가 있는데요. 이렇게 채웠습니다. 가운데는 41, 그 옆에는 26, 26, 26, 대각선은 16, 그 옆에는 7, 대각선 방향은 4.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크고 끝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수치를 채웠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서 보면은 이것들을 다 더하면 1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다 더하면 1이 될 수 있도록 273분의 1을 곱해주고 있습니다. 자, 5x 5일 때 이렇게 채워져 있는 녀석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박스 크기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x 5가 아니고 7x 7로 확대를 시켰는데요. 자, 여기다가 어떤 값들을 채우면 좋을까요? 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우리를 살려주는 녀석이 있는데요. 자, 이런 모양의 함수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값이, 자, 세로가 이제 어떤 값이라고 치면 가운데가 높은 값이고 주변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값들을 뽑아내면 쉽게 이 칸들을 채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일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만 주어지면 됩니다. 자, 그 식이 바로 가우시안 함수식인데요. 자, 이 식은 우리 확률 통계에서도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나누기 시그마 루트 2파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식에 대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종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고요. 여기서 뮤 평균이랑 시그마를 조절을 하게 되면 뮤 값을 바꾸면 뮤가 0일 때는 요 가운데가 여기가 되고요. 뮤 값을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초록색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조정하는 게 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폭이 굉장히 좁죠? 또 여기 노란색 계열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조절하는 게 이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뮤랑 시그마를 조정을 함으로써 요 모양새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함수를 우리는 가우시안 펑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경우를 뭐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거는 1차원일 때인데요. 자, 우리는 가로, 세로 2차원인 2차원으로 표현되는 요 가우시안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가운데가 평균이라고 보고 우리는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만큼 값을 줄여 나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바로 이겁니다.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인데요. 마이너스 뮤는 뮤를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누기 2배의 시그마 제곱. 요 식입니다. 자, 요 식에다가 그 x를 뭘로 주냐면요. 가운데랑 떨어져 있는 거리를 주는 거죠. 한 칸 떨어져 있고 두 칸 떨어져 있고. 자, 이거를 여기 x, y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뭐 이 값 차이를 굉장히 크게 하려면 이 시그마를 작게 주는 거고요. 이들의 값 차이를 크게 주지 않으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두리뭉실 넓적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넓적하게 만들려면 이 시그마 값을 크게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요 값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만큼을 xy 값으로 주어서 얻어지는 그 수치를 여기다가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중치를 반영해서 새로운 값을 만드는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박스 필터에서는 가중치가 다 25분의 1이었기 때문에 상수죠.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 나왔던 거고요. 자, 근데 지금은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메이션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 박스를 G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박스에 해당하는 식을 G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IJ 여기 IJ 여기서는 XY인데요. I가 여기 X로 나오고 J가 여기 Y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어져 나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 가우시안 함수로부터 이 가중치를 채워 넣었다라고 해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가우시안 필터. 뭐 CNN에서는 커널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예, 같은 겁니다. 가우시안 필터, 가우시안 커널. 그런 이러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방금은 변수가 두 개이고 또 평균이 특별히 0이고 그 각 변수마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x, y를 말합니다. 각 변수마다 그 표준 편차가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한 경우를 나타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변수가 k개가 있는 그 가우시안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자, 이런 경우를 변수가 여러 개라고 해가지고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물론 변수를 두 개만 딱 넣고 얘를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파이 시그마 제곱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분산도 있고 변수들끼리의 분산인 공분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분산을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표현한 행렬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사용하는 기호가 이런 서메이션 기호예요. 그래서 이 서메이션 기호가 이 부분이 이 앞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이 있고 그 뒤에 이런 게 들어가죠. 자, 분모에 분산이 들어갑니다. 분산이 들어가고 분자에 x-뮤의 제곱 이런 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이 있고요. 자, 분모에 들어있던 그 분산에 대응되는 여기서는 코베리언스가 와야 되는데 코베리언스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랑 의미가 똑같죠. 자, 그리고 위쪽에는 x-뮤의 제곱이 들어가는데요. 값이 하나가 아니고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뭔가 제곱을 하려고 하면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칼라에서는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코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뭐 인버스, 뭐 제곱하는 거, 트랜스포즈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서형대수랑 확률 통계 부분에 관련 분야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패턴 인식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멀티베리어의 가우시안 펑션은 굉장히 중요한 펑션이고요. 영상 처리에서 지금 그 아주 간단하게 사용된 예가 바로 이 가우시안 필터인 경우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앞에서 그 가중치 박스를 박스 필터, 가우시안 필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는 필터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그 가우시안 또는 박스 필터를 이용을 하는 방법론일 텐데요. 앞에 특별히 스파셜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파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관찰되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미지 공간에서 어떤 필터링을 하겠다. 그때 박스 필터를 쓸 수도 있고 가우시안 필터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미지는 여기가 그 오리진이고 영역이고 가로로 x, 세로로 y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만약에 그 박스 필터의 크기가 커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커널의 크기가 3 x 3이라고 하면은 그 필터링을 한다라는 거는 요 가운데 점에 대해서 새로운 그 픽셀 값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 박스가 겹쳐져 있는 주변 픽셀을 이용해서 그 새로운 값을 계산하겠죠. 자, 이거를 요 위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 픽셀들의 모든 위치에서 이 과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스파셜 필터링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는 이 필터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필터링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게 이 필터를 그대로 겹쳐서 쓰는 것이 아니고 90도, 90도, 18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한 후에 이 회전돼서 인덱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대응되는 이미지 값이랑 곱하고 그것들을 더합니다. 자, 우리 이전에 이미 배웠죠? 이것을 이렇게 그 계산하는 것을 컨볼루션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셜 필터링은 보통 이 컨볼루션 하는 것을 모든 픽셀에 대해서 쭉 이동해 가면서 결과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을 어, 스파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그 연산에 사용되는 기호가 이런 눈곱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뒤집는 이유는 그 첫 번째 값이 이쪽 영상에서의 첫 번째 값이랑 그 필터에서의 첫 번째 값이 그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컨볼루션에서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알아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세퍼러블이라는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가우시안 필터라고 했을 때 그 웨이트 값을 가우시안 펑션으로부터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가우시안 펑션을 보면 여기 익스포넨셜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 더하기 기호가 있는데요. 그럼 지수함수의 내부의 더하기는 그 각각의 곱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구분된 거는 각각이 1차원
가우시안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2차원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필터를 연속적으로 적용해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먼저 필터링을 하고요. 그 결과에다가 세로 방향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영상의 크기가 가로가 n이고 세로가 n이라면 계산의 횟수 그리고 커널 사이즈가 m이라면 계산 횟수에 대한 오더는 n제곱 곱하기 m제곱이 됩니다. 자, 맞죠? 자, 거기에 반해서 1차원 그 필터를 2번 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 자체는 n제곱이 되죠.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m이 됩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이고 m이 있으니까 2배의 n제곱 m이 되는데요. 오더에서는 보통 상수는 빼니까 n제곱 m이 됩니다. 자, 이게 커널 사이즈가 여기는 그 오더 m이고요. 여기는 m제곱이 들어갑니다. 커널 사이즈가 작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커널 사이즈가 조금만 커져도 이 오더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차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차원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처리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세퍼러블 하다라는 거고요. 이 세퍼러블은 굉장히 영상 처리에서 필터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필터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 함수가 세퍼러블 하기 때문에 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